오늘은 엔진 특집, 엔진 국산화 특집입니다. 스텔스에 들어가는 엔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달라요? 엔진의 경우에는 스텔스 기능을 추가시키거나 할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로켓 경우에는, 항공 엔진의 경우에는 함정용 엔진이나 사실은 선진국 다르구나 많이 느꼈었습니다. 저 그러면은 말씀하시는 거 듣다가 문득 든 생각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엔진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엔진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이런 원리 같은 걸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전혀 모르시나요? 전혀 모릅니다. 기자님이 전문가이신 줄 알았는데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데. 제가 30년 전쯤에 처음 엔진 개발을 시작했을 때 영국에 가서 MPT라는 작은 업체랑 같이 이제 개발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 갔을 때 생각이 언뜻 나가지고 그래요? 그때 이제 영국에 갔을 때 네.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나누게 됐는데, 시골 교회에 나이 드신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엔지니어입니다. 그랬더니 뭐 하는 엔지니어냐? 속으로 얘기해도 모르실 텐데 하면서 성의 없이 가스터빈 엔진을 개발하는 미케니컬 엔지니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목사님한테 가스터빈 엔진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분이 대답을 하시는데, 나는 시골교회 나이든 목사이기 때문에 가스터빈 엔진에 대해서 모른다 라고 하시면서 그냥 이제 공기가 압축기 쪽으로 들어와서 압축이 돼가지고 그 압축된 공기를 연소기에서 연소를 시키고, 그러면 이제 고온 고압의 가스 에너지가 발생되는데 그걸로 터빈을 돌려가지고 기계적인 에너지로 변화를 시켜준다. 그런 거라는 걸 알고 있지 뭐 자기는 잘 모른다. 근데 좀 아시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좀 받았고, 동네 시골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선진국 다르구나 기술 격차가 확실하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가스터빈 엔진 같은 경우는 가스를 활용해서 이렇게 가스를 압축을 해가지고 그 힘을 통해서 이렇게 터빈을 돌려가지고 돌아가는 엔진이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 엔진이나 항공 엔진이나 로켓 엔진이나 원리는 다 마찬가지죠. 공기를 압축시켜 가지고서는 연소시키고 팽창시키면서 그 열의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제 똑같은 거죠. 각각의 방법만 조금씩 다른 건데, 자동차 엔진 같은 경우에는 피스톤을 활용해 가지고 그 안에서 압축 그리고 연소 팽창되는 거를 왕복 운동으로 변환시켜주고 커넥팅 로드를 통해 가지고 회전 운동으로 출력을 줄여내는 거고요. 이제 출력으로 줄여내다 보니까 이제 배기가스 온도도 그렇게 높지 않고 밖에 이제 불이 안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배트맨 카 같은 경우에는 불이 이제 막 밖에 나오는 거는 항공 엔진을 달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 튜닝한 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이상한 소리 나면서 나오는 거는 다 그냥 그거는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 항공 엔진의 경우에는 똑같이 압축해가지고서는 연소시키고 팽창시키는, 그걸 통해 가지고 터빈을 돌려주고 그래서 이제 출력을 발생시키는 건데, 그 출력으로 사실은 압축기를 자기가 돌려주는 거고, 그리고 일부 남는 거는 비행기에 전원 공급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압축 공기를 공급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추진력이죠. 추력을 활용해서 이제 날아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로켓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거죠. 근데 이제 로켓 엔진이랑 항공 엔진이랑 좀 다른 점은, 로켓 엔진 같은 경우에는 회전체가 없는 거죠. 항공 엔진 같은 경우에는 터빈을 돌려주면서 출력을 발생시키고 추력을 동시에 발생시키는데, 그런 이제 고속 회전체가 없는 거고, 로켓 엔진은 어떻게 보면은 연소기가 있는 거고, 온도는 이제 훨씬 높고, 운영 시간이나 이거는 분 단위로 운영을 하게 되고, 항공 엔진은 수천 시간 수천 사이클을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로켓 엔진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없는 데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소통을 같이 장착해 가지고서는 공급해 줘야 됩니다. 부피 문제 때문에 액체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극저온을 유지를 해야 되고 공급해주는 터보 펌프가 필요합니다. 그게 극저온 터보 펌프인데, 로켓의 심장이 되는 엔진부와 엔진을 도와주는 터보 펌프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작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고요. 심장부를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함정에도 들어가는 엔진도 제가 하나에서 양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함정용 엔진은 좀 어떻게 다른 점이 있습니까? 함정용 엔진이나 사실은 항공용 엔진이나
동일한 원리,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가는데 항공 엔진도 KF21 엔진과 같이 터보 팬 타입이 있고요. 그러니까 팬 압축기를 통해 가지고서는 추력을 발생시키는 그런 타입이 있고요. 근데 그게 추력을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회전력, 출력을 발생시키는 걸 메인으로 하는 터보 샤프트나 프로펠러를 돌리기 위한 터보 프롭 타입이 있는데 터보 샤프트 타입으로 함정용을 개발해 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제 G 엔진을 저희가 공동 개발해서 항공기용 엔진으로 개발됐던 게 데리버티브라고 하는데 개조돼 가지고서는 활용되는 산업용으로도 활용이 되고요. 함정용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저 그러면은 설명해 주시면서 조금 몇 개 나온 것 같은데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들 조금 더 개략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크게 보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뭐 압축기, 연소기, 터빈으로 볼 수 있는데 압축기 같은 경우에도 저압 부분에서 보면 팬이나 저압 압축기 그리고 고압 부분은 고압 압축기 터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압 부분은 고압 압축기, 고압 터빈 그리고 저압 터빈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이 고압 터빈이 고압 압축기를 한 축으로 연결돼 가지고서는 이제 구동을 시켜주는 거고 저압 터빈은 팬이랑 저압 압축기랑 한 축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서는 구동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프터버너도 달리고 배기구도 달리는 거고요. 앞에 이제 인테이크 덕트가 붙게 돼 있고 주변에 액세서리라고 부르는데 보기류들이 있습니다. 연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이제 베어링이나 고속 회전을 하기 때문에 윤활을 위해 가지고 오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윤활 시스템 그리고 이 엔진 자체를 우리가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 전자 제어 시스템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기술 얘기가 나오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조금 기술과 관련된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스텔스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향후에 대한민국이 스텔스기를 이렇게 개발하게 되면 스텔스에 들어가는 엔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엔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코어 부분, 압축기, 연소기, 터빈 쪽에서 스텔스 기능을 추가시키거나 할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앞단의 인테이크 덕트나 뒷단의 배기 덕트 쪽에서 주로 이제 스텔스 기능을 추가하게 되는데요. 인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저피탐용으로 형상 설계를 한다든가 특수 코팅을 통해 가지고서는 레이더 크로스 섹션을 이렇게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배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온도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온에 이제 배기가스가 발생되는데 배기가스 온도를 낮춰줌으로써 적외선 감지를 줄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배기구의 형상 설계를 통해 가지고 온도를 낮추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패스 믹서를 통해 가지고서는 온도를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요소 기술 개발 차원에서 배기구 설계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연구에 착수를 했습니다. 스텔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업계 관계자분들이 좀 이것저것 이렇게 발전시키거나 개발할 게 너무 많다 이런 얘기 해주세요. 엔진 얘기를 하면서도 이것도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뭐 다양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나아갈 길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각오를 갖고서 임하겠다 이런 얘기들 조금 해주실 수 있을지요? 앞에서도 이제 뭐 강조를 드렸지만 우리나라 국격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항공 엔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개발 시작하면 반드시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육해 공군 그리고 국방과 기술을 책임지는 엔진 명가로서 앞으로 열심히 국가에 이바지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많이 좀 지켜봐 주시고요. 엔진 개발이 하루빨리 이뤄져서 국산화율 90%가 되는 그런 엔진이 우리 전투기에 장착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